대학교를 앞두고 사역을 시작했었습니다. 아직 신학대학원을 들어가지 않은 대학생이라서 교회에서는 교육 전도사라고 불렸습니다. 제가 처음 부임한 교회에서 이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처음 부임한 저를 소개해 주실 때 성욱은 교육 전도사라고 말하지 않고 줄여서 이제 광고를 해 주셨습니다. 이 성욱은 교육 전도사를 줄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교육 전도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로운 성교육 전도사님이 부임했습니다라고 하니까 이 성도분들이 우리 교회에 이 성교육을 전문화해서 하는 전도사님이 부임했는가 이런 이제 웅성웅성거리는 소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이 제 성이 성씨라서 여러 별명으로 불려서 조금 익숙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교육 전도사라고 하니까 이건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속으로 다짐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성경적 성교육에 대해서 전문가가 돼야겠구나. 이 성이 성시니까 앞으로 성전도사, 성강도사, 성목사 이 다 어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교육을 한번 전문화를 시켜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교육에 있어서 전문가가 됐을까요? 제가 우리 성도분들은 모르시겠지만 2022년도에 제가 성교육으로 석사 학문을 땄습니다. 네, 아주 어렵게 땄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석사 학위를 받기도 했고 또 우리가 저번 주일에는 이 포괄적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도 한번 다루었기 때문에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교육에서 어떠한 성교육에 받고 있는지 또한 그 성교육이 어떠한 함정을 가지고 있는지 또한 그런 공교육에서 펼쳐지는 성교육뿐만 아니라 우리가 쉽게 접하는 문화 속에서 어떠한 잘못된 성교육을 받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혹시 오늘 이제 아이들도 있고 우리 부모님들도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다 같이 참여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공교육에서 어떤 성교육을 받고 있는지 그 내용과 목적이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시는 성도분들이 계십니까? 아마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성교육을 받는다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것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는 게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잠깐 이제 제가 PPT를 많이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교육이라고 할 때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날 성교육은 건강한 성으로서의 개념을 가지는데 건강한 성이란 자신에 대한 사랑과 남에 대한 배려, 사람 간의 의사소통 능력과 그 방법을 전인격적인 인격적 교육을 통해서 실행하는 것이다. 조금 어렵죠. 어렵지만 이 노란색 글자를 보면 자신에 대한 사랑, 남에 대한 배려, 그리고 사람 간의 의사소통 능력과 그 방법을 건강한 성이라고 정의를 하고 이 건강한 성을 교육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아이들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들이 공교육에서 배우고 있는 성교육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빨간 글자로 교육에 이제 빨간색 글자가 돼 있는데 결국에는 이 건강한 성을 배우는 것도 하나의 교육이다라는 겁니다. 성을 교육받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교육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 교육이 어떤 교육이냐면은 이러한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교사 혹은 교수자가 원하는 목표, 목적을 설정하고 이를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가르침을 통해 학습자를 변화하도록 하는 것이 교육이다. 그러니까 교육이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지식만을 전달하는 것이 교육이 아니라 가르치는 자가 학습자에게 어떠한 특정한 목적과 목표를 설정해서 그거대로 변화시키는 것이 교육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앞서 보았던 선교육과 이 교육의 의미를 합쳐서 보면
하나의 어떠한 목적을 가진 성이 있고 이러한 성에 도달하게끔 하는 교육이 바로 성교육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공교육에서 받고 있는 성교육은 특정한 목적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이 공교육에서 어떠한 목적을 두고 교육을 받는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교육은 아마 간단한 성교육일 겁니다. 아마 우리 성도분들은 국민학교를 다닐 때에 성교육하면은 성교육이라는 이름도 없었죠. 정결교육, 순결교육이라고 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닐 때는 성교육이라는 간단한 명칭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아이들, 오늘 앞에 있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립니다. 이제 그 중에서 살펴보면은 처음은 학생 인권 조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학생 인권 조례는 이제 교육청에서 이 학생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조례 사항들을 정하고 학생들을 위한 교육이 돼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학생 인권 조례는 모든 교육청이 통과한 건 아니고요. 한 부분, 한 어떤 특정한 도시들에서만 이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이 경기교육청에서 2010년도에 조례를 하고 2011년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라도, 광주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그리고 서울특별시에서만 이것을 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서울 경우에는 처음에는 이 조례가 통과됐다가 중간에 또 폐지됐다가 올해부터 다시 이 학생 인권 조례를 가지고 아이들을 성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교육 표준안입니다. 이거는 교육부에서 2015년도에 제정을 해서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동일한 커리큘럼 계획 안에서 성교육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담임 선생님이나 보건 선생님이 이 성교육 표준안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성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여성가족부에서 만든 이 성인지 감수성을 기반해서 하는 성교육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사회 속에서 있는 남녀의 차별에 대한 이해와 또한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한 민감성을 키워주는 교육을 하게 됩니다. 남녀의 평등을 기반 두고 이러한 차별이 있지 않도록 하는 성교육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보면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주고 또한 여러 가지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목적을 두고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일관된 성교육을 하는 것, 그리고 성인지 감수성, 남녀를 차별하지 않고 동일하다라고 말하면서 교육하는 성교육, 듣기에는 참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에 있어서는 가장 큰 문제와 함정이 있다라는 것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생 인권 조례를 보면은 이 교육청에서는 학생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라고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성교육을 할 때는 어떠한 목적을 갖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차별, 성폭행 예방, 학생의 사생활 비밀의 권리와 양심과 표현의 자유 강조. 어떻습니까? 학생의 사생활을 보장해 준다라고 합니다. 또한 그에 대한 권리도 주장하게 해주고 양심과 표현의 자유에 있어서도 학교에서 열어준다라고 말을 하죠. 아마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환영을 받는 어떠한 교육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으로 인하여서 어떤 문제가 나타나는지 제가 드라마에서 나온 영상이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들의 블루스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알 텐데 여기에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에서 이 학생 인권 조례를 다루는 내용이 나옵니다. 앞에 있는 남학생은 전교 2등을 하는 학생이고 뒤에 나오는 여학생은 전교 1등을 하는 여학생입니다. 이 선생님들이 다 이 두 학생들을 좋아하죠. 그리고 뒤에는
이 남학생과 여학생의 아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빠들은 처음에 친했지만 나중에는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둘도 이 남학생과 여학생들도 원수처럼 보였는데 알고 보니까 비밀 연애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비밀 연애를 하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선을 넘은 겁니다. 학생 때의 선을 넘어서 이 여학생이 임신을 하게 되는 내용을 다루는 드라마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모든 것들이 학교에도 밝혀지자 학교에서는 이 두 학생을 다른 학교로 이제 전학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때 학생들이 서명 운동을 합니다. 우리는 이 학생들을 인하여서 우리의 학습권이 침해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학교에 다니는 것은 괜찮습니다라는 서명을 운동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 학생들이 담임 선생님과 면담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님은 허락하셨어? 아직. 허락 안 하셔도 저희는 애기 낳기로 결정했어요. 죄송해요, 쌤. 저 애기 낳아도 성적 안 떨어져요. 학교 계속 다니게 해주세요. 직윤 혜택 저 주시면 저 무조건 서울대 붙을게요. 교장 교감 선생님이랑 상의해봤는데 두 분 선생님들은 너네 둘 다 전학을 전 오늘부로 학교 그만둘게요, 쌤. 근데 영주가 학교를 전학 갈 그만둘 이유 없어요. 학생은 임신, 출산 등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학생 인권조례 내용이에요. 네, 남학생이 뭐라고 합니까? 학생이 임신과 출산으로 인하여서 차별받을 권리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학생 인권 조례에 근거한 이야기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학생들은 이러한 교육을 받음을 통하여서 내가 책임질 수 있다면 학교는 어른들은 어떠한 제재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러한 학생 인권조를 통하여서 성교육을 받는다면 내가 선을 넘는다라고 하든지 어떠한 애정 표현에 있어서도 선을 넘을 때에 이것이 비밀로서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음에 살펴볼 것은 성교육 표준안입니다. 이것은 교육부에서 만들어서 이제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똑같이 이제 배우게 되는데 이 이제 성교육 표준안의 주 목적은 학생의 행복한 삶을 위한 성교육을 합니다. 학생일 때에 학생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이제 고등학생으로 돌아가서 수학여행을 간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수학여행 갈 때 저기 이제 용인에 있는 에버랜드에 가는 게 더 행복할까요? 아니면 제주도로 수학여행 가는 게 행복할까요? 어떤 분들은 그래도 에버랜드 한번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또 제주도에 가는 것도 참 좋을 것 같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개인마다 행복의 가치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이 행복하다라고 느끼면 뭐든지 괜찮다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학생 때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그 행복을 추구할 때에 너의 학생의 신분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라 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성교육 표준안으로 배우는 학교에서는 피임 방법을 알려줍니다. 어떻게 하면 안전한 성생활을 할 수 있는가. 그래서 피임기구도 나눠주기도 하죠. 학생들에게 그러한 선을 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가 할 수 있는데 책임을 져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학생의 때에 임신을 하게 되면 학생으로서의 행복한 학창시절을 지내지 못하니까 그 학창시절을 잘 보내기 위하여서 피임을 잘 해라 라고 알려주는 게 이 성교육 표준안을 한 성교육이다라는 거죠. 이러한 곳에 우리 아이들이 노출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성인지 감수성에 기반한 성교육입니다. 이것은 이제 여성가족부에서 이러한 조례를 하고 또한 여성가족부에서 교육을 받은 어떠한 강사들이 나가서 학교에서 이러한 성교육을 진행하는데
여기서는 사회 속에서의 남녀의 차별과 불균형, 성차별적인 요소를 감지해내는 민감성을 키워준다라는 어떠한 목적을 두고 성교육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가끔 이 TV 프로그램들이 어떠한 흐름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는데, 왜냐하면은 TV 프로그램만큼 그 시대의 모습을 빠르게 적용해서 보여주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프로그램들을 보면은 어떤 문화가 우리 한국에 있고 또 어떤 문화에 우리 아이들이 노출되는가를 손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동상이몽이라는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처음에는 개그맨이었던 분이 이제는 이 여성가족부에서 성교육을 받고 이 성교육 강사로 청소년들에게 강의를 하는 내용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그 강의를 듣고 충격이었는데, 같은 동료 연예인들은 야, 정말 탁월한 성교육이다, 우리 아이들이 이러한 성교육을 계속해서 받아야 된다라고 말을 해주더라고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면 아이들의 얼굴을 보면은 어립니다. 이 고등학생들이 아니라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이 있는 현장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의는 알죠? 우리가 어플을 다운받을 때 동의를 눌러야만 그게 다운받아지죠. 그죠? 게임을 받을 때도 마지막에 동의하실 겁니까? 동의를 눌러야지 게임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동의입니다. 아셨죠? 허락을 해야 돼요. 제가 콜라를 이 친구에게 줬어요. 콜라 먹을래? 했을 때 먹을 거예요? 한번 대답해 보시죠. 네, 감사합니다. 그럼 먹으면 주면 돼요. 그러면 이건 동의한 거예요. 그죠? 아주 간단합니다. 동의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올게 해서 콜라를 갖고 갔는데 이 친구가 자고 있어요. 그럼 내가 콜라 먹어 빨리 먹어 주는 거, 이거 동의한 걸까요? 아니요. 아니에요. 그죠? 이거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혹은 자, 콜라 먹을래? 먹을래 해서 먹고 있는데 갑자기 이 친구가 나 그만 먹을래. 더 먹어. 먹는다고 했잖아. 이거 동의한 걸까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죠. 야, 기가 막히다. 이 동의라는 걸 제가 콜라로 약간 빗댄데, 이게 바로 성관계와 동의와 콜라를 한번 합쳐놓은 거예요. 동의를 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아셨죠? 여기서 말하는 게 뭡니까? 동의만 하면 성관계를 할 수 있다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그것이 잘못됐고 지금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녀가 동의를 하면은 가능하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죠.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하면은 안 되는데 둘이가 동의를 하면 가능하다라고 알려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이러한 공교육, 성교육 안에서 성관계를 해도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노출되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던 이 학생인권조례, 성교육 표준안, 성인지 감수성, 이것에서 가지고 있는 목적들을 보면은 참 보기에는 좋아 보입니다.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생들의 사생활을 비밀을 유지해주고 학생의 권리를 생각해주고 또한 학생의 행복한 삶, 또한 성차별적인 요소를 감지해내는 그 민감성을 길러주는 것,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모든 교육들이 하나의 함정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함정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배제한다라는 겁니다. 앞서 성교육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신을 사랑하는 것, 남에 대한 배려, 서로 사람과의 의사소통을 위한 능력을 키워주는 것, 갈수록 자신의 개인의 이익과 개인의 삶에만 집중하도록 교육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점점 더 멀어지게 교육하고 있는 것이 공교육의 문제라는 거죠. 또한 두 번째로는 어떤 함정을 가지고 있냐면 학생들을 제 가운데에 가두는 교육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자녀들, 우리 손자, 손녀들이 공교육에서 성교육을 받는다라고 해서 안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조심하겠구나, 우리 아이들이 이러한 것들을 더 조심하겠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우리가 살펴보니 어떻습니까? 공교육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교육은 아이들에게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책임질 수 있다면, 너희가 행복하다면, 너희가 모든 것들을 책임을 질 수가 있다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또한 이러한 것에는 성관계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스스로 성을 결정하는 것에서도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남자의 몸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나의 성은 여성성에 가까워라고 말하면 그게 너가 행복하다면 너는 앞으로 여자하면 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가 여자의 몸으로 태어났지만 너가 더 남성성을 더 원한다면 그렇게 해. 너가 책임지면 돼. 너의 권리를 내가 보장해 줄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공교육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아이들은 이러한 학교에서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문화도 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뭡니까? 가요, 아이돌 그룹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우리 아이들은 이 보면 누군지 알 겁니다. 누굽니까? 네, 르세라핌이랍니다. 이름도 생소하죠. 르세라핌이라는 게 무슨 단어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르세라핌이라고 하는 요상한 단어가 가진 뜻이 있습니다.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혹시 학생들은 알고 있습니까? 모르죠. 모르고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 소속사에서 이 그룹의 이름이 왜 르세라핌인지에 대해서도 알려줍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 르세라핌의 단어를 이렇게 교차해서 만들어서 I'm fearless라고 합니다. 두려움이 없다라고 합니다. 나는 두려움이 없어가 이 그룹의 이름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여자 아이돌들이 있지만 우리는 두려움이 없어라는 그룹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 그룹이 노래를 냈는데 어떤 노래가 있냐면은 이브, 푸시케 그리고 푸른 수염의 아내. 제목도 이상하죠. 제목도 이상한데 이 내용을 다 품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브 하면은 잘 아는 하와를 이야기합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그 여인으로서 나오죠. 우리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모습을 보고 이 이브는 어떠한 욕망을 가지고 있었고 그 욕망을 실현한 사람으로서 비춰지게 됩니다. 푸시케는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정말로 아름다운 미모를 가진 여인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 미의 여신이 있습니다. 아프로디테라는 여신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아프로디테는 보기도 어려운데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푸시케를 볼 수 있으니까 푸시케를 우리의 미의 여신으로 삼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이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가 질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자기의 아들을 보냅니다. 우리가 아는 큐피트 잘 아시죠? 에로스라는 신을 보냅니다. 큐피트 화살을 쏴서 이 푸시케가 가장 못생긴 남자와 사랑에 빠지게 해라라고 하죠. 그래서 이 에로스, 이 큐피트가 그 이 푸시케를 보러 갔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반합니다. 한눈에 반해가지고 못생긴 남자와 사랑에 빠지도록 하는 게 아니라 자기와 사랑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러나서 밤마다 이 푸시케를 찾아가죠. 푸시케를 찾아가서 그러한 이제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데 그때 이제 이 에로스가 말을 합니다. 절대로 나의 얼굴을 봐서는 안 돼. 나의 얼굴을 보면 우리의 관계가 이제는 깨지고 나를 절대 만날 수 없어라고 합니다. 근데 푸시케가 어떻게 했을까요? 궁금하죠.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의 얼굴이 너무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에로스가 잠들었을 때에 얼굴을 가리고 있던 천을 들어서 그 얼굴을 확인하고 그 관계가 깨지고 다시 나중에 회복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게 이 푸시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푸른 수염의 아내는 프랑스의 동화입니다. 이 프랑스에 이 푸른 수염이라는 귀족이 살았는데 아내와 이렇게 결혼을 하면 아내가 얼마 안 가서 실종이 되는 겁니다. 그럼 실종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찾아야죠. 근데 이 귀족은 찾지 않습니다. 새로운 아내를 맞이합니다. 근데 또 새로운 아내를 맞이했는데 또 어떻게 될까요? 또 실종하는 거죠. 또 아내를 맞이하고 실종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런 반복되는 이야기들이 나오다가 한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여자에게 말을 하죠. 이 대저택에 있는 모든 곳을 다녀도 되지만 지하실에는 가지 마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궁금하죠. 궁금하지만 대저택에 있는 한 곳만 가지 말라니까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귀족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어떻게 했을까요? 지하에 내려가게 됩니다. 내려가니까 어떤 풍경이 펼쳐졌을까요? 네, 맞습니다. 실종됐던 그 아내들이 죽어 있는데 목만 전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사방에. 그 푸른 수염의 귀족이 연쇄 살인마였던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모습들이 나오는 거에 바로 이 푸른 수염이라는 프랑스의 동화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동일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이러한 호기심, 궁금증, 탐욕, 욕심들을 쟁취하는 모습들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라보게 되면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인식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욕심을 취하고 욕망을 갈망하며 그것을 이루고 호기심과 궁금증을 해결하는 것이 오히려 용기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이브 푸시케 그리고 푸른 수염의 아내라고 하는 이 노래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돌 그룹의 영상을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막이 조금 작게 나오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Once upon a time, there were 3 women here. Eve, Psyche, and the Bluebeard's wife. They have one thing in common. Right? They're all stupid people who covet the taboo and end up in danger. But let's think about it differently. They are cool people who do not hold back their curiosity and are the first to reveal things that everyone has been hiding. Today, I'm going to tell you about these 3 amazing people. 네,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뭡니까? 생각을 바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욕심을 이루고 또한 호기심과 궁금증을 해소하는 것들에 대한 생각을 바꿔서 오히려 그것이 용기가 있는 것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 그룹들이 1절을 부르고 나서 2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냐? 기다리지 말고 그것을 쟁취하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나 혼자서 하게 되면 그것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지만 너 혼자서 하게 되면 이상하게 보지만 우리가 다 같이 하면 그것은 이상한 게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1 더하기 1은 1이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틀렸다라고 말을 하겠죠. 그런데 모두가 1 더하기 1은 1이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아이돌 그룹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너의 욕망을 성취하고 너가 궁금해하고 그것이 너의 행복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두려움을 갖지 말고 용기를 내서 가져라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르세라핌, 두려움이 없어라고 말하는 그 그룹이 말하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의미는 잘 모르지만 계속해서 따라 부릅니다. 계속해서 따라 부르면서 그 내용대로 의식의 흐름이 맡겨지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아이돌 그룹뿐만 아니라 우리가 쉽게 TV를 통해서 접할 수 있는 여러 드라마라든지 프로그램들은 이러한 모습들이 이제는 당연한 것이다라고 말해주기도 합니다. 이 고딩 엄빠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프로그램을 봤을 때 어떻게 이런 문제를 다룰 수 있는가라고 생각했는데 고등학생이 자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이 스튜디오를 데리고 와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프로그램을 이제 하는 건데 당시에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사람들도 시청자들도 어떻게 이런 것을 TV로 낼 수 있나라고 했는데 시청률이 좋으니까 지금은 이제 6기까지 왔습니다. 몇 년 동안 이게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있는 새로 고침이라고 해서
이혼 숙녀 캠프, 그러니까 이혼 위기에 있는 부부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에게 이제 조율을 하는데, 근데 여기서 늘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더 나은 행복을 위하여서 이혼을 선택하세요입니다. 무엇이 여러분들의 행복해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행복을 찾기 위해서 그것이 이혼이라면 이혼을 하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이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굿 파트너라는 드라마에서는 이혼 전문 변호사들이 나옵니다. 어떠한 이혼 케이스들이 있는가도 설명해주고, 결국에는 모두가 행복을 위하여서 찾아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접하는 문화, 오늘날 이 세대는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그것을 학교에서도 배우고 있으며, 또한 우리 아이들이 접하고 있는 문화, 또 우리가 쉽게 접하는 곳에서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죠. 이 세대를 어떻게 합니까?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그냥 아이돌 그룹의 노래 듣지 마, 그냥 TV 프로그램 많이 보지 마가 아니라 왜 봐선 안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 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어떠한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분별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지만이 이 세대를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다라고 해서, 어떠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이 세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때에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알려준다 할지라도 아이들이 분명하게 깨닫지 못하고서는 세상을 분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저 성경을 그저 지식적으로 받아들이고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받아들였을 때에 이 세상을 보고 그것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로지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 우리가 거듭남을 통하여서 믿음의 눈으로 통하여서만이 이 세대를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이 세대를 분별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입니다. 우리는 이전과 같은 눈으로, 이전과 같은 마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것, 우리가 거듭난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모습을 본을 보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부름을 받은 자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그 믿음 가운데서 변화를 받을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대를 바라보며
세대를 분별하며 또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서 먼저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며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그저 악한 세대다라고만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악한지, 또한 어떻게 해서 악한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떠나려고 하는 이 세대를 계속해서 바라보며 또한 우리가 이 가운데서 깨어 있음을 통하여서 올바르게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이 계속해서 세상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만을 향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바라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 날마다 기도하며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이 믿음을 얻고 또한 변화받아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기도하며 또한 우리가 그 모습을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